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이에요. 야망장이죠. 이거 장자 잘못됐네요. 이 장자를 쓰면 안 되죠. 이건 막힐 장자예요. 장애라고 했을 때 쓰는 건데, 지난번도 강의를 할 때 이 장자를 썼나 보네요. 자, 이걸 없애면 되나요? 안 없어지네. 예, 야명장. 이렇게 참 정신이 참 왔다 갔다. 이겁니다. 예, 이 장자죠. 여명장. 저장해 놓고 원문입니다. 논부, 논자. 남편과 자식을 논할 때 중요한 건 편안하고 상서로워야 된다. 기가 고요하고 화평하며는 부도장. 이거 장자는 이렇게 보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도가 보인다. 이기삼덕은 허혼녀라고 해서 허호언이라고 해서 이 뭐 삼덕이니 이기니 이덕 삼기 뭐 이런 거는 그냥 헛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요. 함지나 역마는 반추상이라고 했는데 함지라든지 역마는 반만 추상 밀어붙여라 라고 했는데 증주자인 임철조 선생은 함지 역마도 볼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요 1번 요거는 한번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읽고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 지난번에 용신이 인수인 경우 용신이 남편인 경우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음시와 여명이라는 것은 먼저 부성을 먼저 성세를 먼저 봐라. 즉 그래야만이 지기, 귀천, 귀하고 천함을 알 수 있는데 그 다음 차찰 다음으로 살펴야 할 것이 격국의 첨탁이다. 즉 그럼으로써 현우라고 해서 멍청하고 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음사질투, 이런 거 여자 참 아주 나쁜 사람이죠. 음란하고 사악하고 질투가 있으면 있는 것은 분리 떠나지는 않는다. 사주의 청에서 떠날 수가 없다. 이 곧고 고요한 자, 단정한 자는 결론적으로 제5행지리에서 심찰, 자세히 살핌으로써 의정, 마땅히 고요함을 정치함을 알게 되니 이렇게 정부, 올고전 부인은 부조 요망, 요망한 짓에 만나지 않는다. 우리도 요망한 짓이라고 그랬죠. 여자가 요망하다 할 때 이 글자를 씁니다. 속인다는 뜻이에요. 아주 요망스럽다라는 거는. 상고, 자세하게 연구해 보면 의화, 마땅히 확신을 갖게 되는데 음탕하고 더럽고 한 것은 이 바른 이론에서 난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이덕 삼기, 삼기 이덕이라고 그랬는데 원문에서는 이덕 삼기예요. 곧 호사지 망종, 그냥 일을 그냥 호사스러운 엉뚱한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니 함진이 역마 역시 후인들이 잘못된 이론이다라는 거예요. 불효 옹고라고 해서 이 시어머니한테 불효하는 자는 단지 재성이 가볍고, 왜? 겁재가 무겁다. 그러니까 죄다 군겁쟁자가 일어나는 사주는 시어머니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시어머니가 육친노로는 재성이거든요. 딱 지난번 강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어머니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9년을 지나야 10년이 지나야만이 곡간열쇠를 며느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가 재성이 이제 인수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며느리가 곡간열쇠를 잡으면 그 다음 며느리가 곧 곡간열쇠 잡은 여자한테는 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간열쇠 갖고 있는 여자가 곧 재성이다. 그래서 불경장부, 남편한테
공경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관성이 약하고 일주가 강한 것이다. 이거는 일주가 강하면서 관성이 약한 거예요. 관성이 명양, 관성이 확실하게 드러나면 부주, 이건 남편이에요. 부주가 쟁령, 이거는 쟁령은 뭐냐? 산을 서로 다투게 막 올라가는 뜻이에요. 제 젊었을 때 남과 북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저도 금강산을 갔다 왔어요. 그때 금강산 구경을 해보니까 쟁령이에요. 산봉우리들이 서로 다퉈서 삐죽삐죽 올라가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쟁령하면 금강산이 생각납니다. 기정표와 기운이 고요하고 화평스러우면 부도가 유순하다. 여자의 도가 유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요 작은 소가로는 여기까지가 아마 용신이 지아비가 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요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10번을. 10번을 한번 10번 여기 19번까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번을 할 차례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네요. 일단 이렇게 보면 자 여기까지는 용신이 지압이 남편이 되는 거고요. 요 10번서부터는 남편을 속이거나 그러는 사주예요. 극하거나 이렇게 해서 속이거나 극하는 사주예요. 19번. 그리고 이제 18번이요. 아마 그래서 19번서부터인가 할 거예요. 해야 될 거예요. 무릇 여명지부, 여명의 남편성은 부성은 즉시 용신이다. 용신이고 여명지 자성은 즉시 희신이다 라고 했어요. 참 불가전론 관성위부, 그렇게 관성을 남편을 보지 말라라고 해서 또 철저님은 전통 육친론을 부정하신다라고 했어요. 일단 남편은 관성을 봐야 돼요. 그리고 자식은 식상관을 봐야죠. 그래서 상식위자, 이거 보세요. 상식이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일주가 왕하면서 상관이 왕이에요. 무인성이에요. 유재성이에요. 자식이 많고 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자를 뺐네요. 그리고 일주가 왕하고 상관이 왕이에요. 이건 일주 왕하니까 상관을 충분히 감당을 하잖아요. 자식이 많고 강하다라는 거예요. 일주가 왕이에요. 상관이 가벼워요. 이건 인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수가 있으면 상관을 눌러주는데 재성이 두껍겠어요. 그러면 재성이란 곧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여기 들어와서 인수를 눌러주고 이 상관을 보호하죠. 상관생재가 되는 거예요. 자다이 부, 자식이 많고 부자다. 일주강하고 무식상이에요. 관이 득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다현이라고 해서 이건 남편성인데 어떻게 자식으로 다 갖다 붙였네요. 일주왕 무식상이에요. 유재성이에요. 무관살이에요. 자다이 능이라고 해서 재성을 용신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부현 능력 있는 자식이라고 했는데 귀자 하나를 더 붙이겠습니다. 앞에 일주가 강하면서 충분하게 그 강한 나머지는 나머지 오행을 감당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주가 강하고 봐야 돼요. 그래야 웬만한 것을 감당하죠. 귀강. 귀하면서 강하면서 부자이면서 어질고 능력 있는 자식이에요. 자, 그리고 일주가 약해요. 식상이 준해요. 유인수예요. 그럼 인수가 이거 식상을 눌러주잖아요. 인수가 두 가지 일을 해요. 무재성이니까 인수가 충분히 할 일을 하죠. 일주를 도와주고 식상을 눌러주니까 필요자, 반드시 자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주가 약하면서 식상이 가벼워요. 똑같이 무재성이에요. 필요자, 자식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일주가 약해 재성이 가벼워요. 관인이 왕이에요. 이건 좋습니다. 필요자, 반드시 자식이 있다. 일주가 약해요. 관성이 왕이에요. 무재성이에요. 유인수예요. 충분히 이건 가능해요. 인수를 용신을 쓰니까 필요자예요. 일주가 약해요. 무관성이에요. 유상겁이에요. 이건 관계없어요. 관성이 없으니까 필요자, 자식은 반드시 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30번에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주인가요? 필요자,
필요작. 요 자구까지 할게요. 자식 없는 사주까지는 안 하겠어요. 일주가 왕이에요. 유인수예요. 무재성이에요. 필요소. 자필소. 자식은 반드시 작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모르겠어요. 일주가 왕이에요. 비견이 많아요. 이건 한쪽으로 쏠렸죠. 무관성이에요. 유인수예요. 이건 종관격이에요. 자필소. 자식은 반드시 적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 자식이 없는 거는 쭉 밑으로 내려가니까 여기 적은 것까지 오늘 강의를 요걸 끝내고요. 다음부터 32번으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거의 그렇죠. 자식이 없는 게 더 많습니다.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례명제로 넘어갈게요. 276번이에요. 자, 식상이 강한 사주예요. 참 식상이 강하면요 반드시 관성을 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극부하는 사주죠. 275번 지난번에 했죠. 이것도 임수일주가요. 목이체니까요. 금불영하죠. 그러니까 목이체는 그건 뭐예요? 이것도 식상이 강한 사주예요. 그래서 식상이 강하니까 남편을 극하는 사주죠. 이제 오늘 276번을 보면 식상이 강해서 관성을 극하는 사주예요. 이렇게 되면 참 안타까운 사주가 되죠. 자, 봅시다. 종합격 사주예요. 그 이유 목화 상관격이니까요. 목과 화만 있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수금이 없습니다. 절대. 그러면 종하는 사주죠. 종합격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그럼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 이유 금운이 들어오면요 화에 녹아버리죠. 일찍 죽는 사주죠. 자, 갑오일원이요. 갑오일원이 생후 4월이에요. 지류난방이죠. 사음이. 그래서 투간 양정. 그렇습니다. 화세 맹렬하죠. 설기 태과해요. 목으로서는 아주 화가 강하죠. 국중 무수. 단지 용할 것이라고 겁재뿐이 없다. 불목. 써요. 화를 용신으로 하니까요. 초운후 주 화지. 화의 기운으로 흐르는 겁니다. 화의 기운으로 흘러서 화지로 흘렀다. 이 때문에 조형주부라고 했지만 이거 화지에 왜 조형주부인지는 이해가 안 되죠. 일찌감치 남편이 죽었다라는 뜻인데, 일찌감치 형을 당했다는 뜻인데, 이건 이때 용신운이에요. 그러나 그 이유는 조금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 이유가 신금을 남편으로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화 속에 경금을. 그럼으로써 금이 녹아내리니까 남편이 일찍 죽은 거죠. 그러나 인극, 아주 이 극자는 이 극자 아닐 것 같은데요. 이건 지극히라는 극자일 거예요. 제가 찾아서 이거 바꿔놓겠습니다. 사람이 지극히 총명하면서 미모, 아름다웠어요. 가볍고, 요 아름다울 조자예요. 이상. 아주 까불까불하니, 참, 놀기를 좋아하는 여자죠. 까딱거리고요. 그러니까 꼬리를 친 여자죠. 불능수절, 수절을 지킬 수가 없었다. 지금 무신운에 더불어 목화 쟁전이라고 해서 목화가 싸우는 게 아니라 목화와 더불어서 이 신운이 싸우는 거예요. 금이 녹아내린 거예요. 불가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금이 목화와 더불어 전쟁이 일어나니 그 고생을 말로서 다 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 명조도 지지로 사오미 남방 화운을 이루어서요. 청간 가불목과 시지의 묘목이 있으나 화세를 따르지도 못하고 상관성이 강해서 따르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따라야죠. 할 수 없이. 국중 무수하고 단지 겁재를 쓰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인극 총명 미모라는데 요 극은 이 극자 아닐 겁니다. 지극할 극자입니다. 이따 고치겠습니다. 제가 자꾸만 이 한자를 치면서 좀 바쁘게 치다 보니까 오타가 나옵니다. 무신대운의 신금이 목화전쟁을 해서 불감합니다 라고 해서 종합격입니다. 이 사주는 극왕에서 들어오는 금오행이 녹아내리는 현상이다. 자, 금은 곧 남편이죠.
무게중심 오행체험론은요, 화가 9.1이에요. 토 0.0, 금 0.9. 지장간에 있는 것만 쓰는 겁니다. 수 0.0, 목 3.5예요. 화응이 이극자입니다. 인극이라고 했을 땐 하체 수금 용조이나 수금 오행이 이것도 바꾸겠습니다. 수금 오행이 합쳐서 0.9로 용력이 절대 부족해서 불영하고, 종주 오행을 중심으로 목, 화, 토 오행 중 화목 오행을 용의신을 합니다. 화행으로 종하는 종합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276번이에요. 네. 여기까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끝나는 사주죠. 예. 예, 이것도 또 역시 화토 상관격입니다. 이건 여기 제가 안 썼네요. 토체 뭘까요? 토가 체니까요. 목수용조겠죠. 목수용의 불용입니다. 용의 불용이에요. 불용이면 목과 수를 쓰지 못한다면 토를 중심으로 해서 화토, 금을 쓰는 사주죠. 네, 그러면 결국은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그럼 을묘대원 돼서 강한 오행과 쌈이 일어나서 그만 세상을 뜨는 사주죠. 네. 만국상관, 온통이 토로 이루어졌어요. 상관성으로요. 네, 만국상관. 오행무목, 맞습니다. 인성불연, 인성은 곧 목이 불연한 거예요. 격, 성질이 순국, 순이 따라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코로 그 사람이 총명하죠. 왜? 미모 있고요. 왜? 상관이 강하니까요. 제 하면 차례제자 아닙니다. 제4주 무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이걸 다음번 4주 이러면 안 되죠. 그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제자는 부사로서 그러나 사주에 금이 없다. 토가 조후다. 토가 지나치게 조하고 메마르고 두텁다. 신금이 부성일이죠. 부성이라고 그랬는데 우에나 신금이 부성이지 이건 재성입니다. 투묘 술도 속에 들어있다라는 건데 여기 재성은요 수죠. 수는 요 진토 속에 들어있죠. 그러나 진술충을 해서 수가 날아가는 거죠. 시로 음란불가입니다. 음습하고 난잡하길 감당할 수가 없었다. 부조흉사 일찌감치 남편이 흉을 만나서 죽었다. 우수인주가 또한 다른 사람을 따라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 2, 3년 2, 3년도 넘기지 못해서 우극 또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 을묘원 이건 완전히 이제 강한 것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범토지와 왕한 토를 극해요. 이것이 바로 목이 들어와서 금이 목이 강해서 금이 이빨이 빠지는 것 같이 그 토가 강한데 극하러 들어왔다 오히려 목이 끝나는 요절나는 사주죠. 애기자 스스로가 목을 매달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목을 매달아 죽을 액자입니다. 이거 실사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끈으로 딴 목을 매이죠.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식상과 상관이 7자예요. 병화였지만 유일하고요. 종합격이 되죠. 부성을 신금으로 봤는데 정제죠. 여성은 시어머니가 되고요. 무슨 이유로 부성이 신금 부성이라고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신금을 용신으로 쓸 수도 없는 것이고요. 안에 들어있는 걸 꺼내 쓸 수 있나요? 오히려 진토 속에 수가 용신인데 진술충이 돼서 수가 날아가는 형상이죠. 한번 봅시다. 277번이요.
큰일입니다. 이 사주가요, 토용신이라고 그러면요, 토체 화용신으로 하면 여기가 용신이 좋아지죠. 토체니까요. 그러나 이 을묘대운이 화로 잡으면 을묘대운이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대로 놔뒀습니다. 토용신은 맞습니다. 그럼 이 화운은 괜찮습니다. 병진대운까지 괜찮아요. 을묘대운에 이 사주가 끝나는 사주죠. 토용신이 맞습니다. 토체 목수용조에서 불과, 토체 화토금용조에서 뭐예요? 토체 화토용의 토용신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주가 토용신이면 오히려 이거 화가 좋아야 되는데, 프로그램에서 아직 토에 대한 용신을 잡아놓고도 희신을 화로 프로그램이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직 조금 좀 미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건 제가 다시 써놓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좀 고쳐야 될 것은 극자를 바꿔야 되고요. 이것도 제가 오행책론에서 화운을 오히려 좋다라고 써놓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읽지 못해요.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사진 팔하면 안 돼요, 절대. 왜냐하면 토가 강한데 이 수운이 들어와서 이 팔하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저의 정단 선생님이 만드는 이 프로그램이 조금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되겠죠. 끝내겠습니다.